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네, 신바님이 이제 또 미국의 전파할 계획으로 만든 트로이 목마 같은 영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도 미국 관련된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 대선과 바이든 대통령에 음. 대한 책을 소개를 했는데 요즘 이 책이 꽤나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음. 주변에도 여러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사서 읽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셨고 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사적인 분위기도 있어서 오늘은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미국의 군사력, 한미 관계, 더 넓게는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음. 김동현 기자가 쓴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라는 책입니다. 이게 아무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닌데 저자 김동현 기자는 어떤 분입니까? 일단은 이제 이분 자체가 미국을 좀 깊게 경험하신 분이에요. 음. 17년 전에 이제 주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한국 소속으로 다산부대 소속으로 영어 통역병으로 파병을 가십니다. 이때 미군과 함께 생활을 좀 하시다가 네. 현장에서 고 윤장호 하사의 죽음을 목격을 하게 되고요. 이때 통역병이자 고 윤장호 하사여도 전우로서 미국과 여러 소통을 맡게 됩니다. 이때 미국의 대동맹 철학을 확인을 하게 되고 이후에 미국의 국영방송이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4년간 펜타곤 담당 취재기자로 재직을 하십니다. 음.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정치 현안들, 국제적인 정세에 대한 실무 경험을 좀 쌓으시고 또 공부는 일본에서 하셨어요. 와세다 대학 국제교역학부에 졸업을 하셔가지고 한미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요한 동아시아의 세 개 국가를 다 거치면서 또 글로벌한 시야를 갖게 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자가 정의하는 지금 한미일 관계 핵심, 동아시아 현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책에서 여러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 네. 제일 재밌었던 표현은 머리 위로 들이운 거대한 먹구름 두 개와 작은 먹구름 하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거대한 먹구름 두 개는 거대한 핵 보유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말하고 있고요. 네. 작은 먹구름은 북한을 말해요. 이제 북한은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주 작지만 전체적인 장마전선을 거대한 뇌운덩어리로 바꿀 만한 힘이 있는 그런 국가다. 소형 핵 보유국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상황을 저자는 동북아시아 핵 2.5 시대라고 정의를 또 하고 있고 네. 사실 이번 책 제목이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예요. 근데 책을 다 읽고 나면 미국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핵과 동아시아 안보의 변화 좀 크게 다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네. 일단 이제 청년인과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가 제목인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미국의 모습 첫 번째는 미국이 동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이제 혈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과 미국 음. 그리고 미국과 일본도 동맹입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과도 동맹을 맺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보면 동맹에 대해서 다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라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 책에서 핵심으로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책은 이제 기자 출신답게 저자가 직접 한 개인적인 분석들도 나오고요. 또 미국 펜타곤 핵심 관계자와 인터뷰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의 문장을 직접 인용해 가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 문장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님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국, 캐나다의 경우 미국이 참전하는 전쟁마다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피를 값으로 매기는 것은 매정해 보일 수 있지만 동맹의 기여에 따른 대우에는 분명 차이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이게 실제 미국의 펜타곤 관계자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미국은 늘 우리와 동맹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미국의 속내는 이렇다는 거죠. 음. 값으로 매기는 건 매정하나 그래도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이제 동의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중동이나 다른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미국 다음으로 가장 피를 많이 흘린 국가는 영국과 캐나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인적인 기여, 물적인 기여는 또 하지 않고 후방에서 생색내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치가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는 게 과거에 한국은 국제적인 원조와 지원이 필요했던 국가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경제 규모가 커진 국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국가가 아니라 힘이 있는 동맹국이 되었으니 미국의 옆에서 함께 좀 책임 있는 세계를 향한 기여를 해줘라라는 게 미국의 현재 입장이다라는 걸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이 바라는 이 책임감 있는 기여라 어떤 상황을 이 상정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이제 가장 핵심은 네. 대중국 정책이에요. 한국의 입장에선 언제나 미국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지 않다. 미국의 지금 핵심적인 과제는 중국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핵심이고 거기에 한국이 조금 더 책임감 있는 기여를 해주길 바랍니다. 중동 문제보다도 훨씬 더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침몰하지 않는 거대한 항공모함과 같다라는 표현을 저자가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주한미군의 가치를 이제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견제하는 용어로 미국이 확장해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인터뷰를 하다가 들은 문장입니다. 한국이 방어에는 취약한 국가이지만 공격에는 유리한 양날의 검이다라는 표현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한국은 가장 앞서 있는 전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제가 책을 보면서 좀 놀라웠던 부분은 이 한미 동맹의 작동 범위입니다. 많은 한국인이 저도 그렇고 이 미국의 방위 의무가 북한이 한국을 이제 침공했을 때 미국의 방위가 작동된다라고 전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건 오해라고 하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범위는 미국이 참전하는 태평양 지역 전체를 포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고 미국이 원조와 방식으로 참전을 하게 되면 네. 한국도 자동으로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중국과 대만 문제가 조금은 낯선 문제고 당장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가까이 됐어요. 있네요. 가까이 있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됐고 네. 이 책의 전반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춘 국가가 아니다라는 걸 길게 설명을 합니다. 핵전력도 그렇고 뭐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전력도 있다고 해요. 여기서도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조금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 힘이 세졌기 때문에 북한까지 이렇게 세 나라를 동시에 상대하기는 벅차다.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맹의 역할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의 고민이 우리가 너무 군사력도 강해지고 경제력도 커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위치가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 고민도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 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저자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뭐 상황이 네. 사실 이 책을 읽고 나서 한국이 그렇게 뭔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걸 또 알게 되어가지고 좀 답답함이 좀 답답함이 있긴 해요. 들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뭐 요구를 다 맞춰줄 수는 없고 네. 저희도 저의 국익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그 사이에 최선의 전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책의 후반부를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선택에 대한 제안이 조금 나오는데 일단 저자는 이제 문제에 대한 현상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합니다. 한국의 가장 큰 약점으로 이 빈약한 외교 라인을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관의 숫자도 보면 타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작다고 하고 취재 역량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대만과 비교를 해도 한국의 외교적인 수준과 인프라가 인력인 수준이 이렇게 압도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근데 우리는 이 외교 관계나 국제적 정세에서 가장 민감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게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책에서 네. 이 외교와 안보의 취재는 사실 확인과 상상력 사이의 조화의 결과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라는 걸 사실 좀 해석해 보면 그냥 나오지는 않고 현장에서 발견한 여러 조각들을 자기 나름대로 막 연결해 볼 때 그때 상상력이 발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현장인 거죠. 결국 우리가 얼마나 현장에 머물 수 있느냐, 이 외교 안보의 장기적인 역량을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투자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저자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은 상황이에요. 책 제목은 미국을 모른다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책에서 저자가 했던 표현이 한반도 천동설이라는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의 지리를 중심으로 세계를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한계다라는 걸 꼬집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모르는 세계의 모습과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넓은데 우리는 오직 북한만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이 혈맹이라고 말하는 미국의 의중도 이렇게 낯설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과연 중동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프리카 대륙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가까운 동남아시아는 이해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졌고 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울산과 창원의 전체 인구수를 합칠 만큼 외국인 숫자가 많다고 해요. 이 한국이 국제적인 세계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세계로 눈을 돌려서 이제 전 세계가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위치를 해야 할지 긴밀하게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고요.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또 너무 외교나 정치 분야는 다들 낯설어 하던 장르였는데 요즘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걸 보면 그래도 꽤나 대만과 중국의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하는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한국의 위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그래도 좀 증가한 게 아닌가. 이제 이 도서의 범위도 이 책이 좀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런 책이 올라오는 거 보면 우리의 독서 시장에서 독자들의 장르 좀 다변화되는 것 같아서 기분 맞네요. 좋은 마음으로 이 책을 한번 소개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영원한 우방, 혈맹, 애시당초 이런 게 존재할 리 없죠. 냉엄한 국제 정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김동현 기자의 책까지 오늘도 좋은 책과 영화 함께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컬처클럽 청년과 신바 우동준 신보라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